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볼게. 50페이지 보면, 그거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 마포에서 여의도를 찍은 거예요. 마포에서 여의도를. 예전에는, 뭐 예전이라는 게, 한참 전인데, 예전에는 저기 종로에 3.1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이 31층이라도 3.1빌딩이었겠지? 3.1빌딩이 맞나, 이름이? 뭐 어찌됐든. 예전에는 3.1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대. 뭐 30층이면 지금이야 흔하지만 옛날 같으면 진짜 높은 빌딩이었겠지. 근데 그 빌딩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선 게 이제 80년대 초에 지은 63빌딩. 63빌딩은 뭐 모르겠어. 뭐 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올림픽 홍보에 잘 써먹었지. 올림픽 88년도에 올림픽 하는데 한강가에 딱 크게 지어놓고 그 한강을 지나가게 공항에서 잠실 올림픽 경기장까지 갈 때 한강을 딱 지나가게 딱 그 올림픽대로를 지었거든. 그러면 외국 기자들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볼 수밖에 없게 그 옆을 싹 지나가게. 그래서 63빌딩을 지었고, 무슨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어진 건 아닌 것 같은 게, 너희들도 지금 거기 사진을 보면 여의도가 이렇게 생겼지. 여의도가 그러니까 그게 풍경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의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서 본 거야. 북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 거거든. 그래서 여의도가 이쪽 끝에 있어요. 이쪽 끝에. 63빌딩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 거기 때문에 제일 사진상으로 왼쪽에 있는 게 63빌딩이고 높은 빌딩이 63빌딩이겠지?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뭐 빌딩들 높은 것들 많은 데가 어디쯤이냐면 여기가 여의도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쯤에 막 빌딩들이 이제 높이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쭉 낮은 건물들이 이어져 있다가 여기가 국회의사당이 있고 끝났지. 국회의사당.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의도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의 다 사무실들. 왜냐면 국회 앞이니까. 국회 앞은 당연히 국회랑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파트. 그래서 보면 아파트가 이제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어가지고 되게 낮게 보이지. 63빌딩이랑 여기 빌딩 사이에 가운데 낮은 건물들 쫙 깔려있는 게, 근데 그게 낮지가 않아. 15층이야. 15층인데 이제 낮아 보이는 거지. 옛날 같으면 15층도 충분히 높은 거였는데 이제 너무 낮아 보이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제한을 풀어가지고 막 70층, 80층을 짓겠다는 건데, 좋지? 뭐, 그지? 우리 집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거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63빌딩이었는데, 뭐 지금은 당연히 롯데월드도 있고, 뭐 부산에 가면 뭐 더 높은 건물도 많이 있고, 인천에도 있고, 뭐 그렇지. 그래서 뭐 그랬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 63빌딩이 거의 20년 가까이 유지를 했지.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근데 이제 뭐 롯데월드도 생기고 뭐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63빌딩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고 탑10 안에는 들어가나 모르겠네. 지금은 서울에서 10번째 안에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야. 여의도에서 어찌됐든 간에 제일 높은 건물이 63빌딩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오른쪽에도, 그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도 되게 높은 건물 있지 않니? 거기 IFC몰인데, 우리 내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일부는 IFC몰을 잘 알 거야. IFC몰을 잘 알겠지. IFC가 있고, 그 다음에 파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IFC가 올라갔는데 IFC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63빌딩을 못 넘었어. 비슷한 느낌까지는 갔는데 넘지를 못했는데, 파크원이 이제 공사가 돼서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 공사가 시작돼서 올라가잖아.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이거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검색을 해봤지. 그랬더니 63빌딩을 넘어선다고 하더라고. 계획이. 그래서 63빌딩보다 50m 높나? 하여튼 뭐 되게 높아. 그렇게 될 거래. 근데 이제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궁금하잖아.
언제 넘어서나. 진짜 넘어서긴 서나 계획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 뭐 계획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강변북로가 있는데 강변북로 지나갈 때마다 흙이 옆을 봐. 어디까지 올라갔지? 어디까지 올라갔지? 어디까지 올라갔지? 이렇게 보는데 결국 넘어섰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두 건물이 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겠니? 어떻게 비교를 해? 이 건물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건물이 누가 더 높은 건물인지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땅과 땅 있지, 여기 땅이지, 여기가 땅이랑 꼭대기, 이 꼭대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여기 사람? 하여튼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점과 꼭대기 사람이 있으면 좀 무섭지. 점과 땅 사이의 거리를 볼 거 아니야. 점과 땅 사이의 거리를 봐서 더 멀리 떨어진 쪽이 더 높은 걸 텐데 여기 더 높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수평선을 그려가면서 비교를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땅이 기준이잖아.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게 더 높은 거니까 땅에서부터 이렇게 수평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근데 땅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을 때 얻는 효과는 뭐냐면 여기 이 점과 이 점이 수평선이라고, 아니 평행선이라고 하면 땅이랑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 되는 거잖아. 같은 높이잖아. 여기 같은 높이고 여기도 같은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선을 긋는다는 건 뭐냐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쭉 연결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63빌딩 꼭대기에 있는 점과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은 여기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보다 더 높은 데에 있는 거지. 더 멀리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과 어떤 점이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있다, 뭐 그런 걸 판단할 때, 뭐 예를 들어 이 점이랑 이 점 누가 더 멀리 있고 누가 더 가까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 평행선을 그려봐. 평행선을 그려서 평행선이 먼저 만나는 쪽이 더 가까운 거고 더 먼 쪽이 나중에 만나는 쪽이 더 멀리 있는 거겠지? 그래서 땅에서부터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체크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키 잴 때에도 나란히 재보는데 나란히 이렇게 됐을 때 평행선을 그려서 비교를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때 이유가 뭐야? 땅으로부터 꼭대기에 있는 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직선으로부터의 거리를 비교할 때에는 어떤 점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비교할 때에는 평행선을 그려가면서 체크를 한다는 거야. 평행선을 그려가면서. 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문제를 볼게. x제곱 더하기 3x 위에 점 1,4가 있고 뭐 이렇게 있대. x제곱 더하기 3x였으니까 이게 훨씬 이쪽이구나.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여기가 0,0이겠지. 그 다음에 1,4 여기가 1,4래. 여기가 1,4와 이 곡선이 x축의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 B, 여기가 B래. B는 마이너스 3,0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 이렇게 연결했을 때 곡선 위의 점 A, B를 잡아서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P가 뭐 이런 데 있다는 거야. 이런 데 어딘가 있다는 거지. 이런 데.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어가지고 ABP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삼각형이 과연 최선일까? 이제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든. 넓이가 제일 넓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넓이가 가장 넓어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배웠지.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AH라 뭐 이렇게 구하는 법도 배웠고, 아니면 뭐 이것도 배우지 않았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점 C라고 하면 2분의 1 AB 사인 C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또 뭐 또 배우니? 뭐 헤론의 공식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웠는데 여기는 지금 봐. P가 막 변하니까 P에 대해서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 길이 아니야. 여기는 A도 정해져 있는 점이고 B도 정해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선분의 A, B도 정해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A, B를 밑변이라고 보는 거야. 밑변. 그럼 이 직선 A, B가 밑변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 되는데 그럼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높이 아니겠니?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P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밑변은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선분이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잖아. 무슨 말이냐?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이 곡선, 이 빨간색 곡선 있지? 빨간색 곡선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이 수많은 점 중에서 선분 AB와 직선 AB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어디냐?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지? AB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먼 점이 어디냐는 건데 아까 우리가 점의 거리를 어떻게 체크한다고? 평행선 그려서 체크한다고 그랬었지? 평행선 그려서 여기서도 똑같이 평행선을 그려가면서 체크하면 제일 먼 점이 어디 있는지가 나와. 실제로 해볼게. 저 선분 AB를 땅이라고 생각해봐. 뭐 아래로 긋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만큼 여기 지금 평행선 긋는 거 보이니? 빨간색으로?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그었다라고 하면 여기 이 점과 여기 이 점은 높이가 같은 두 점이 돼. 그렇지 않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왜? 얘랑 얘가 평행이니까.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높이가 가장 높은 점은 어디겠니? 마지막 이 순간 여기 접할 때 무슨 얘기냐? 이 점 내가 지금 찍었는데 이 점 특징이 뭐겠니? 저 점에서의 접선이 AB와 평행이야. 다시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AB의 기울기와 같을 때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미분계수지?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가 AB의 기울기와 같을 때 가장 높이가 큰 점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3,0이고 1,4면 X가 4 증가한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갔으니까 Y도 4 증가한 거니까 선분 AB의 기울기가 1이지?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가 1일 때야. 미분계수가 1일 때. 그래서 Y는 X제곱 더하기 3X였기 때문에 뭐 이걸 fx라고 이름을 지어줘 보면 f'x는 2x 플러스 3이고 그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지. 아, 마이너스 2일 때구나.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래서 뭐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되니 이게? 아, 네, 플러스 1인데 계산 잘못했구나 내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야 마이너스 1. 계산 잘못했지. 순간 뭔가 잘못되긴 했는데 왜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바로 알았을까? 우리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평균 변화율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 이차함수에서 이렇게 잡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A, FA 여기가 B, FB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에서야 여기랑 미분계수가 같은 점
여기가 이 점의 x좌표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x가 2분의 a 더하기 b일 때, 다시 말해서 여기랑 여기에 한가운데일 때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과 일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2차 문제에서 배웠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지금 그것 때문에 나는 사실 바로 알았던 거거든. 왜? 지금 딱 그거잖아. 내 여기서 기울기라고 했는데 AB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AB의 기울기가 뭐야? 사실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을 때는 여기긴 한데 여기가 어디겠어? x좌표가 1과 마이너스 3의 한가운데인 마이너스 1일 때겠지. 사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처음부터 알고 있긴 했었는데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당황한 거지 오히려. 어찌됐든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지? 2차 함수 그 평균 변화율 바로 다음 단원 보면 있거든. 그거 한번 찾아봐.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51페이지를 보면 자, 51페이지 문제도 보면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 자, 0,2에서 정의된 함수 fx니까 0에서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렸지 실제로. 뭐 저렇게 생겼대. 뭐 일단 받아들여, 그지? 아니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가 알 수는 있긴 하지. 왜냐면 y는 ax, x-2의 제곱이고 a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a가 양수잖아, 그지? 최소한. 그 우리 저런 삼차함수 개형을 그릴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 x-2 두 개잖아. x 한 개, x-2 두 개.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통과 2에서 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내 말 이거 이해돼야 돼? 이해 안 되면 지금 고민 다시 해야 돼. 그지? 0에서 통과 2에서 접하는 거지? 그래서 3차함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최고차항 계속 양수인 3차함수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서 2에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야. 이렇게 생긴 3차함수겠지. 배웠지 우리 이렇게. 근데 0과 2에서만 정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운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대. y는 x가. 일단 이건 받아들일게. 뭐 그렇다고 하니까 문제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굳이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5, 여기는 a. 그 다음에 p가 원점에서부터 a 사이 여기 위로 움직인대. p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주황색 부분.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한대 저기를. 뭐 이유가 있겠지. 저기로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의 좌표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 알거든. 어찌됐든 간에 A가 뭐 이렇게 식이 정해져 있고 fx가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는 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 0,0이고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어. 몰라. 모르겠지만 그냥 뭐 대충 t, ft라고 할게. 또는 t, t이기도 하겠지. 왜?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fx라고 이름을 지어줄게. fx라고 이름 짓지도 않고 막 써먹고 있었지. 이거 좀 조심해야지, 그치? 정신 차려야 돼, 나도, 그치? 자, 그래서 OA 정해져 있고 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었지, 아까? 뭐 이랬었잖아. 여기 평균 배열이랑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니? 왜? 높이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높이가 가장 높으려면 선분 OA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점을 찍어야 되거든? 점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그 뭐야?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직선과 평행한 이런 평행선들을 쭉 그려가면서 체크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 결과로 얘랑 평행일 때 이때 가장 거리가 멀겠지.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OA의 평균 변화율과 같을 때. 근데 여기에 기울기는 이미 나와 있거든. 얘 뭐야? 기울기 얼마니? 1이지.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얘도 기울기 1이어야 되지.
그렇잖아. 얘도 기울기 1이어야 되는데 그때 x좌표에 대해서 알려줬었거든. 아까 뭐라 그랬냐면 2분의 1이래. x가 2분의 1일 때 p래. p x좌표가 2분의 1이래. 그럼 우린 이거에서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냐면 f 프라임 2분의 1이 미분계수가 1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질문이 A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f 프라임 1이 2분의 1이라는 f 프라임 2분의 1이 1이라는 식을 얻었는데 그 식을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근데 구할 수 있을까? 있겠지. 왜? 미분하고 대입하면 문자 A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근데 저거 고배 미분 써야 돼. 그래서 f 프라임 x는 A는 상수기 때문에 혼자 앞으로 빼고 얘는 앞으로 빼내고 여기 뒷부분만 미분한 거야. 문자 부분만. 그래서 xx-2의 제곱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것만 남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원래는 속미분 해야 되는데 x-2를 a로 보고 미분한 거니까. 근데 x-2는 미분해도 1이기 때문에 속미분은 따로 안 썼어. 그래서 이게 f'x인데 f'1이 2분의 1이래. f'2분의 1이 1이래. 그러면 f'2분의 1을 구해보자 바로. 그래서 a는 앞에 쓰고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돼서 사라지고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게 얼마야? 1이지. 1. 그러면 A하고 4분의 9, 4분의 6, 4분의 3는 1이니까 A는 3분의 4가 되겠지. 3분의 4. 이거 무슨 말인지 되니?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치?